네, 오늘 화장품 제조 공정론 사실은 주차로 보면은 이제 6주차인데 지금이. 근데 5주차에 지금 지난 시간에는 1시간밖에 못했죠, 그렇죠? 지난주 요날, 즉 수요일은 우리가 선거일이어서 선거를 하다 보니까 네, 1시간밖에 못했고요.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내용은 화장품의 제형과 관련된 내용인데, 화장품의 제형은 지금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화장품 만드는데 가용화, 유화, 분산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갖다가 주요 공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이제 화장품이 이렇게 가용화, 유화, 분산으로만 되어 있는 제품은 아니에요.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스프레이 타입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뭐라 그럴까, 액체 상태 또 혹은 크림 상태 이런 거에 추가를 해서, 그래서 이제 스프레이형, 즉 거기에 이제 기체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다시 기체와 함께 이렇게 비말돼 가지고 나오는 그런 유형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용화, 유화, 분산에 스프레이형 제품까지 이제 포함을 시켜서 그래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할 테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래서 같이 이야기할 내용은 가용화, 유화, 분산에 대한 이런 순서로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용화 제품인데요. 가용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가용화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계면활성제의 양을 증가시켜가면서 물에 녹일 때, 물론 이제 수상만이 있거나 혹은 유상만이 있거나 또는 수상과 유상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통상적으로 수상과 유상이 혼합되어 있다고 하면은 층이 분리가 되어 있겠죠, 그렇죠? 수상 위에 유상층이, 대부분 이제 유상이 밀도가 가벼우니까 유상이 이제 층이 분리가 돼가지고 그러한 혼합이 되어 있는 상이 되든 아니면 단일 상이 되든 계면활성제를 갖다 이제 물에 녹이게 되면은 처음에는 주로 이제 물의 표면으로 계면활성제가 이제 배치를 하게 되죠. 물의 표면으로 배치를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친수성인 부분이 물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물만 존재를 할 때는 그리고 이제 꼬리 부분, 친유성의 꼬리 부분은 물 표면에 바깥쪽으로 이제 향하게 되겠죠. 그렇게 이제 보통 배열이 될 거예요. 아니면 수상하고 유상하고 같이 섞여 있는 경우라면 수상의 머리 쪽을 향하고 그 다음에 유상 쪽으로 꼬리를 향한 그런 형태가 될 테고요. 또 예를 들어서 유상만 존재한다, 그런데다 계면활성제를 섞었다, 그러면 이번에는 꼬리가 이 유상 쪽으로 향해서 박혀 있는 형태고, 그리고 친수성인 경우는 유상의 바깥쪽에 표면 쪽으로 이렇게 쭉 향한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게 이제 계면활성제가 양을 갖다 이렇게 쭉 넣다가 보면은 어쨌든 계면활성제가 이제 표면에 주로 어떤 형태가 되든 이제 배열이 될 텐데요. 그런데 특히 이제 수상 같은 경우에 녹아 있는 경우에 그 포화 농도 이상이 되면은 작은 집합체를 갖다 이제 형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갖게 돼요. 특히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이제 밑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유상이 소량 존재를 하겠죠, 그렇죠? 유상이 소량 존재를 한다면은 그 유상이 흩어져 있는 상태, 분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밑셀들이 저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계면활성제가 그 유상인 쪽에 굉장히 그 미세한 입자 형태로 존재하는 유상 입자의 꼬리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수상 쪽으로 이제 머리를 향한 형태의 이런 이제 밑셀을 갖다가 이제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가용화 제품인 경우에는 그 밑셀의 크기가 대략 어느 정도냐면은 1에서 10나노메타 정도 된다는 거예요. 1에서 10나노메타 정도가 되면은 저렇게 밑셀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도 빛이 들어오게 되면 빛이 통과를 하게 된다는 거죠. 빛이 통과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저 상은 어떻게 보이게 되냐면은 투명하게 보이는 거죠. 마치 어떤 물질이 완전히 녹아있는 형태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투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바로 가용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왜 투명하게 보이느냐?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분들 컬로이드 및 계면화학 시간에도 이제 잠깐 배웠었지만은, 이게 지금 빛의 경우에는 우리가 가시광선 범위라고 하는 것은 대략 그 파장의 길이가 한 400나노미터에서 800나노미터 정도 돼요. 그런데 그 파장의 길이보다도 지금 얘는 10나노미터니까 훨씬 작은 거죠. 그죠? 훨씬 작은 거니까는 저렇게 밑셀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도 400에서 800나노미터 그 파장을 갖다 가지고 있는 빛들이 그냥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과를 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계면활성제의 가용화 작용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형은 이와 같이 밑셀을 갖다 형성을 하되 1에서 10나노미터 크기의 밑셀을 갖다 형성을 하고 그때 이제 빛은 통과를 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가용화를 갖다 통한 그런 이제 제품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화장수, 예. 또는 스킨이라고도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에센스 중에서도 약간 이제 액체 타입의 이제 에센스들, 그리고 헤어토닉, 헤어 리퀴드, 뭐 향수 이런 유형들이 대부분 이제 가용화 그런 그 원리를 갖다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제품들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가용화의 경우에 계면활성제가 일단은 조금 전에 우리가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밑셀을 갖다 형성을 하게 되면은 물에 녹지 않는 소량의 물질들, 특히 이제 유상이요.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설명할 때 소량의 유상이라고 했었는데, 그 유상을 갖다가 밑셀 내부에 용해시킬 수 있는 성질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즉 물에 녹지는 않지만 원래 유상은 물에 녹은 것처럼 그 소량의 유성 성분을 갖다가 계면활성제가 둘러싸서 그래서 만드는 그런 형태의 밑셀을 갖다 형성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계면활성제에 의한 밑셀 형성작용,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투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만든 그런 공정이다, 그런 개념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가용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솔루빌라이제이션,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계면활성제가 쓰이되 바로 이러한 가용화를 목적으로 해서 쓰이는 계면활성제의 경우는 우리가 계면활성제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럴 때는 우리가 가용화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용화제, 영어로 솔루빌라이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통 이제 과거의 화장품의 가용화 기술은 향을 물에 녹여서 투명 화장수를 만드는 그러한 형태가 주된 목적이었었지만은, 현재는 이렇게 화장수를 만드는 데만 쓰지는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토너라든가 또는 스킨이라든가 또는 향수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제품들을 갖다 만드는데, 또 에센스라든가 뭐 최근에는 앰플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유형에 따라서는 가용화 공정, 가용화 원리를 갖다 활용을 해서 그래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 중에 우리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이런 것들이 화장수죠, 화장수. 아까 얘기했었던 이제 스킨. 뭐 여러분들이 기초 화장품 개발 및 제조 실험에서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화장수는 바로 가용화 공정을 갖춰서 만들어진 그런 제품인데, 화장수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모공이 열리거나 이완된 피부를 정상적인 상태로 수축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세안 뒤에 주로 사용하는 그런 이제 맑은 형태의 화장품, 즉 액체 상태의 화장품,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화장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화장수도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목적에 따라서 또 다양한 분류를 갖다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발표를 했었지만은 유연 화장수라든가 또는 수렴 화장수, 또 세정 화장수, 다층식 화장수, 이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화장수를 갖다가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연 화장수는
바로 특징이 각질층에 이제 수분이라든가 수분을 공급을 해주고 또 보습 성분을 함유하고 그렇기 때문에 피부를 갖다 유연하게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매끄럽고도 촉촉한 느낌을 가지게 하는 그런 작용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수렴 화장수는 수렴이라는 것이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여러분들 발표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뭐에 수학 여러분들 이제 그 수학 시간에 배웠었던 거죠. 수렴한다는 것이 무엇에 접근한다, 그렇죠? 예, 가까워진다, 혹은 움츠러든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수렴이라는 것은 이렇게 수축하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각질층의 수분이라든가 보습 성분을 함유하는 그런 작용뿐만이 아니라 즉 피부를 이렇게 약간은 늘어져 있는 피부를 갖다가 정상 상태로 약간 수축시켜 준다라든가 그럼으로써 피지무비를 억제하는 그런 작용까지 하게 되는 것을 갖다 이제 수렴 작용 또는 그런 목적으로 쓰이는 것은 이제 수렴 화장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정 화장수의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세정 작용을 갖다 목적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가벼운 메이크업을 갖다 지우기도 하고 또는 어떤 이제 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떨궈내기 위한 세정 작용을 갖다 이제 하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세정 효과를 갖다 높이기 위해서 이제 계면활성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보습제라든가 에탄올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유형의 이제 세정 화장수고요. 다층식 화장수 같은 경우는 화장수인데 층이 여러 층으로 요즘은 왜 이제 예전에는 아마 스킨 같은 것이 분리가 되어 있으면 이거 잘못된 제품. 뭐 스킨뿐만이 아니라 아마 그 유화 제품 같은 경우도 분리가 되어 있으면 잘못된 제품. 그렇죠? 문제가 있는 제품.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하기 쉬웠었는데 최근에는 아예 층을 몇 개 층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처음부터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2층 이상의 층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유상층하고 수상층, 그리고 또는 수상층하고 분말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뭐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사용하기 전에는 막 흔든 다음에 이제 잘 혼합시킨 다음에 이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것이 이제 에멀션 형태의 유액상, 에멀션이라고 하더라도 그때 이제 입자는 굉장히 작은 에멀션 입자를 갖다 이제 가지게 되고요. 또 분말을 갖다 포함하는 그런 이제 분산상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제품들이 시중에 실질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수라는 것도 이렇게 이제 다양한 몇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화장수의 주된 목적은 청결 그리고 동시에 피부의 모이스처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피부 정돈 효과를 갖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요. 저기 표현이 잘못되어 있는데요. 각질층의 수분과 보습 성분 공급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아까 나왔었던 것처럼 알칼리성인 그런 이제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주로 이제 세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알칼리성 성분이 요 화장수에 들어가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보통 이제 세정 작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세정을 하기 위해서 활용이 되는 우리가 이제 비누를 갖다 쓴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알칼리성을 갖다 띠잖아요. 그런 이제 작용에 의해서 세정을 하고 난 다음에 피부를 정돈하기 위해서 이제 주로 이제 쓰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약산성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산성이 조금 가미가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그 화장수들 이런 것들도 이제 쓰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수는 이 사용자의 연령이라든가 성별, 생활환경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그리고 피부 상태, 또 화장 습관, 뭐 기호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그 안에 활용하는 문제 보습제 종류라든가 양이라든가 또 에탄올이라든가 유분의 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절을 해서 제품을 갖다 만들어내고요. 특히 요즘처럼 이제 그 맞춤형 화장품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화장수라고 하더라도 좀 더 지금까지 활용했었던 그런 범주보다는 더 폭넓은 그런 형태로 제품이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조금 전에 사실은 이제 했었던 거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인데요. 투명한 액상의 화장수
또 존재를 하고, 또 투명하거나 또는 반투명한 그러한 이제 형태도 존재를 하고요. 또 불투명한 형태 또는 점성이 높은 형태, 이런 다양한 유형의 이제 화장수들이 존재를 하겠죠. 아까는 용도에 따라서 뭐 수렴을 갖다가 목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세정을 목적으로 하느냐, 또는 뭐 정돈을 목적으로 하느냐, 뭐 등등 이런 형태로 이제 나눠져서 화장수를 갖다가 이제 분류를 해봤었지만은, 화장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타입으로는 보통은 이제 우리가 가용화라고 하면은 투명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데요. 사실 화장수는 투명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자료조사하고 그럴 때도 이제 살펴봤겠지만, 그래서 투명한 액상 형태는 주로 이제 가용화 원리를 갖다 이제 활용을 해서, 그래서 불용성 물질인 유성을 갖다가 가용화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투명해서 약간 반투명한 그런 형태인 경우에는 이제 유화 쪽에 살짝은 좀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유화긴 한데 그때 유화 입자 자체가 굉장히 미세한, 그래서 마이크로 에멀션 형태를 띠게 되는, 또는 이제 나노 에멀션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나노스페어 기술을 갖다가 액상유형의 나노스페어 기술을 갖다 이제 활용하는 그런 제품들도 나오게 되고요. 또 뭐 실질적으로 이제 불투명 화장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수긴 한데 약간은 뭐라 그럴까, 유화 쪽에 가까운 그런 쪽의 형태를 갖다 이제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소량이긴 하지만은 오일 성분들이 OW 형태로 유화가 돼가지고 조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화 쪽에 가까운 그런 이제 화장수 타입, 그런 것들로 이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성 화장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수는 화장수인데 약간은 이제 점성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유화를 통해서 에멀션을 만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점성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즉 증점제라고 하는, 뭐 여러분들 이제 그 수용성 고분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라 할까요? 이제 카복시 비닐 폴리머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카보모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갖다 쓴다라든가, 또는 이제 산탄감을 쓴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용화 제품인 그런 이제 그 화장품을 갖다 만들 때 이런 공정들을 갖다 실질적으로 도입을 해서 그래서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화장수에 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이제 성분들을 보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분을 갖다 주로 이제 보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보습을 갖다 주로 할 것이냐, 세정작용을 주로 목적으로 할 것이냐, 또는 뭐 여러 가지 수렴작용을 주로 목적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때 이제 들어가는 이제 성분들이 다르긴 하지만, 대략 일반적으로 화장수에 이제 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이제 성분류들을 갖다 보면은 대부분 이제 구성 성분은 정제수가 제일 많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알코올류는 이제 수렴작용을 하기 위해서 약간은 어떤 이제 살균이라든가 세정 이런 목적도 있긴 하지만은 피부를 갖다 수축시키는 그런 작용을 갖다 이제 하거든요, 알코올이. 그래서 이제 알코올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많이 첨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습제들 이런 것들이 첨가가 되죠. 물론 여기에 소량이긴 하지만은 또 이제 유상 성분들 이런 것들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렇게 정제수, 알코올, 보습제 성분을 이루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아주 소량의 이제 유상 성분도 이제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서 정제수는 그 기능이 여러분들이 뭐 조사하고 그랬을 때도 이제 나왔었지만은 각질층에 수분을 공급하고 또 수분을 다른 어떤 이제 유용한 성분을 갖다가 이제 용해시키는 그런 작용을 갖다 이제 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정제수는 이제 이온 교환수, 그렇죠? 이온들이 존재하지 않는, 이온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었던 것처럼 어떤 금속 이온들하고 이런 것들하고 금속 즉 정제수 수상이 가지고 있는 금속 이온들 성분이 다른 물질들, 다른 성분들하고 반응을 해서 착화합물을 갖다 형성을 해가지고 침전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온 교환수를 갖다 쓰기도 하고요. 정제수는 대략 한 70-80% 정도 주로 이제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는 뭐 뭐랄까 젤 타입이라든가 이런 이제 화장수 형태 또는 어떤 점성이 높은 그런 형태인 경우에는 이제 물이 좀
적게 들어갈 수도 있긴 한데요. 7, 80% 정도 보통 쓰이게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30에서 95% 이내에 이렇게 다양한 범위로 정제수가 들어가게 되고요. 알코올 같은 경우는 청량감, 그리고 정균, 성분을 갖다 용이하는 작용, 그리고 이제 수렴 작용. 예, 저게 이제 수렴이 빠져 있는데 수렴 작용 이런 목적으로 이제 들어가고요. 에탄올이라든가 이소프로파놀이라든가 이소프로파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변성 알코올 형태로 알코올이 좀 더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 녀석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다 포함이 되면 대략 한 0에서 40% 정도 최대 그렇게 되고요. 보습제의 경우에는 각질층에 보습 효과를 갖다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활용되는 거고요. 또 여기에는 이제 소위 폴리올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들도 좀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글리세린, 프로필렌글라이콜, 디프로필렌글라이콜, 뭐 13BG라고 하는 13부틸 글라이콜, 뭐 이런 유형의 이제 다크알콜, 또 히아루론산, 뭐 말티톨, 또 뭐 파이롤리돈, 카르본산과 같은 이제 그런 아미노산 이런 종류들도 다양하게 이 화장수에는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또 가용화제, 요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저 이제 계면활성제죠. 이를테면 이런 것들도 원료 성분을 이제 가용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가용화 제품인 경우에는 이제 수상을 갖다 이루어야 되니까 HLB 값이 즉 계면활성제 내에서 수상 성분을 나타내는 하이드로필릭, 그렇죠? 친수성이 나타내는 친수성인 그런 이제 부분인 하이드로필릭 제품이 하이드로포빅한 즉 친유성인 부분보다는 훨씬 그런 성질을 갖다 더 크게 작용하는 HLB 값이 높은 형태의 그런 이제 계면활성제를 쓰게 되고요. 완충제로는 이제 제품의 pH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쓰기도 하고, 점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용감을 높이거나 보습 그런 목적으로 이제 같이 뭐 여러 가지 유형의 여기 말씀드렸던 건 다 들어가죠. 산탄검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카복시 비닐 폴리머, 카보머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도 들어가고요. 라포나이트라든가 알긴산염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향료는 향을 갖다 이제 부과하기 위해서 약간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뭐 게라니올, 리날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분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지 않고 그냥 뭐 제라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에센셜 오일 형태의 그런 형태로도 이제 부과를 하기도 합니다. 미생물 안정성을 위해서 마찬가지 방부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착색을 갖다 이제 보통 시키게 됩니다. 약간 시원한 느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청색 계통의 이제 그런 것들도 들어가고, 따뜻한 느낌을 가지게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뭐 이제 약간 붉은 계통의 주황색이라든가 노란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제 넣게 되죠. 그리고 이제 퇴색 방지제들, 변색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속이온 봉쇄제라든가 자외선 흡수제라든가 이런 유형의 것들도 이제 적당하게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 이외에도 뭐 수렴제, 살균제, 부활제, 소염제와 같은 이런 유형의 것들도 추가적으로 적당량 이렇게 이제 각각의 목적을 위해서 이제 추가가 되기도 하고요. 바로 알코올이 좀 더 들어갔느냐 덜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알코올이 함유된 가용화 공정이 있고, 또 알코올을 넣지 않은 최근에는 무알코올 어떤 화장수 이런 것들이 또 뭐 어떻게 보면 또 유행이라고 그럴까? 뭐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상과 알코올상을 갖다가 수상에다가 이제 알코올상에 들어가는 녀석들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용해시킨 다음에, 완전히 용해시킨 다음에 두 개가 다 수상도 마찬가지고 알코올상도 마찬가지고요. 둘 다 완전히 용해시킨 다음에 알코올상을 수상에 첨가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혼합을 하고, 그래서 가용화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착색, 어떤 그 염료가 되든 안료가 되든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착색을 시키고 색깔을 조절한 다음에 요과시켜서 충전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주로 가용화 공정에서 알코올을 갖다 집어넣는 경우에는 이렇게 쓰고요. 알코올이 함유되지 않은 유형의 경우에는 이제 수상에다가 이제 비수상인 비수상인 형태는 따로, 알코올은 이제 없으니까 수상하고 비수상인, 즉 보습제라든가 이런 것들만 이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쟤네들은 교수님 그럼 물은 쟤네들은 어떻게 녹여요? 쟤네들은 그러니까 물을 갖다가 수상은 수상에다가 전체 이제 활용하는 그런 이제 정제수 중에서 일부를 덜어내서 수상을 녹이고 그 다음에 일부를 비수상이라고는 표현했지만은 이제 보습제라든가 향료라든가 가용화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녹이기 위해서 또 수상 또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에몰리언트제 약간의 이제 유상 형태를 띠는 이제 이런 것들에다 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상에다가 녹인 다음에 그리고 비수상인 경우 보습제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물에다 녹이는 경우도 있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 이제 가용화제가 같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가열 용이한 다음에 여기에 정제수를 조금 더 넣어서 그래서 혼합을 한 다음에 다시 용해를 갖다 이제 완전히 하고 혼합을 하고 착색 조색을 하고 이것도 정제수를 그림이 조금 이상하게 됐는데 저 정제수에다가 뭘 집어넣냐면은 여기 색제를 갖다 또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풀어진 녀석을 갖다가 가지고 조색을 하고 여과 충진을 해서 그래서 이제 만드는 그런 유형의 제품인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제 제품들의 종류를 갖다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조금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